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빚도 능력이 맞습니다. 하지만 빚을 낼 수 있는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진짜 능력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한때 여러분 이 말이 유행했어요. 빚지는 것도 능력이다. 그러니까 빚을 내는 것도 능력이다. 이런 말이 2020년에서 2021년 이 사이에 유행했던 말입니다. 왜냐?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아파트 연끌붐이 일어났습니다. 집값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밑도 끝도 없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뭐 인력 수준의 빚이 아니라 한 4억, 5억, 심한 사람은 7억, 8억, 뭐 10억까지 가도록 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 빚지는 것도 능력이다. 사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면 어딜 가야 됩니까? 네, 은행, 금융기관을 가야 됩니다. 근데 은행 간다고 누구한테나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고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용등급이에요. 보통 신용등급을 좌지우지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그 직장이나 연봉입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을 다닌 사람일수록 대출이 많이 나와요. 그 전문직 분들이 대출 잘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직업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소득도 많이 받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그 사람의 직업이 좋다는 얘기예요.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문제는 원래 빚이 졌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세상의 모든 빚은 갚아야죠. 특히 금기관에 빌린 빚은 무조건 갚아야죠. 근데 지금 잘 갚고 있냐? 뭐 잘 갚는 분도 있겠지만 못 갚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점점 힘에 겨워하는 거죠. 왜냐? 한 3, 4년 전까지는 은행 금리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좀 대도 안 하게 그 대출 받는 것에 대해서 좀 둔감했어요. 위험성 못 느꼈습니다. 근데 은행 금리라는 게 그때만 낮았을 뿐이지 지금도 낮은 건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대출은 변동금리지 않습니까? 시중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내려갔으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연끌하신 분들이 어떤 논리가 있었냐면 무조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안 사는 사람이 바보다. 그래서 빚이 최대한 많이 치더라도 집을 사야 된다.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 그런 좀 마인드가 팽배했습니다. 좀 말도 안 되는 마인드죠. 그래서 그때 이제 집을 못 가진 사람들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요즘에는 활동을 안 하십니다. 그 3년 전에 그 기세 등등했던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 지금 누구보다 힘들기 때문에. 불과 3년, 4년 전 제 방송이 돌아가지고 빚지는 건 능력이다. 연끌하는 것도 능력이다 하셨던 분들. 이제 그 능력 보여줘야죠. 제가 봤을 때 진짜 능력은 빚을 책임지는 거예요. 빚을 진 만큼 자기 능력으로 감당해내는 겁니다. 과연 그런 분들이 얼마 있을까요? 빚도 능력이라 하신 분들 정말 능력인지 보여주세요. 지금부터. 근데 보여주는 분들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 자신들이 제대로 메타인지 했다면 그렇게 무리하게 대출받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연끌하신 분들이 애초에 그 빚을 갚겠다는 마인드로 대출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거 예상을 못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달 원금이자 갚는 게 좀 힘들 거예요. 이게 점점 힘들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보통 이제 대출 받을 때
주담 들어봤잖아요. 주택담보대출. 그게 30년 잡고 할 겁니다. 이제 3년이 이제 3년. 앞으로 27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거래가 잘 안 되거든요. 특히나 거품이 많이 심한 곳은. 왜냐? 아직도 거품이 안 빠졌단 말이야. 가격이 내려가겠지만 그래도 비싸요.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좀 안 내죠. 어차피 지금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들도 현찰로 다 구입하는 게 아니라 대출로 구입합니다. 대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국에 누가 무리하게 대출 받으려고 할까요? 거기다 예전과는 다르게 은행에서도 대출을 쉽게 안 해주는 분위기고, 거기다가 예전과는 다르게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누가 무턱대고 집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영끌 하신 분들 좀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무리했습니다, 이게. 물론 집이 중요하긴 해. 아파트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대출받아서는 안 되죠. 내가 직장생활 언제까지 할지 모르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한 번도 모아본 적도 없는 돈 대출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대출받고 이제 아파트 안 사도 살만했잖아요. 언제부턴가 그런 신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이 부럽지가 않아요. 왜냐, 거기 살고 있는 분들 상당수가 대출을 많이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영끌족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죠. 아마 그분들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집안에 가보면 굉장히 걱정투성일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거품이 심했던 게 그런 신도시 아파트였거든요. 특히 수도권의 신도시 아파트가 거품이 엄청 심했잖아요. 아마 거기에 영끌족이 많을 텐데 올해부터 좀 고비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능력껏 좀 뭐 집을 샀으면 좋겠고, 대출을 받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대출을 받아야지 당연히. 받는데 절대 무리하게 대출 받지 마시고 뭐 집으로 뭐 큰 돈 벌어보겠다, 그런 마음은 애시당초 갖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집은 집일 뿐입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빚 없이 산 거에 항상 잘 살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빚 내서 새 집 안 사고 형편에 맞춰서 20평대 구축 샀는데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고, 월급은 적금 200이랑 배당주에 소소하게 투자하는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빚 없이 집을 샀다는 것 자체가. 대다수가 집 살 때 대출을 받거든요. 사실 뭐 지금도 집값이 비싸잖아요. 꼭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일반 사람들 중에 현찰로 뭐 구축 아파트나 빌려 살 수 있는 분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집을 샀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너무 과도하게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게 문제죠. 물론 뭐 집을 살 때 뭐 투자 가치 내는 거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내가 감당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당할 수 없도록 대출 받았으니까 문제죠. 그리고 굳이 새 집 아니라도 괜찮아. 새 집.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새 집이냐 현 집이냐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물론 같은 집이면 새 집이 낫지. 아무래도 새로 지어졌다 보니까 뭐 다 새 거고 깨끗하고 좋은데, 근데 요즘에 새 집도 문제가 많잖아요. 허술하게 지어가지고. 그리고 오래된 집이라 하더라도 뭐 리볼링하고 약간의 좀 개보수하면 살만합니다. 저 오히려 요즘 아파트보다 좀 구축 아파트를 좋아해요. 지은 지 한 10년 넘어간 아파트. 전 개인적으로 요즘 아파트 별로 좋아하지 않아. 왜냐하면 요즘 아파트가 팬트리 집어넣어가지고 공간이 좁아요. 팬트리나 이제 붙박이장 넣어가지고 막상 가면 방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실공사도 많고. 근데 이제 10년 넘어간 아파트 보면 그래도 방이 넓거든요. 요즘 보면 신축 아파트 보면 너무 드레스룸을 너무 과도하게 크게 만들어요. 방 한 칸 이상을 만들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뭐 옷이 많은 분들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방이 넓었으면 좋겠거든요. 방이 넓고 그런 드레스는 뭐 약간만 있다거나 아니면 필요가 없어. 근데 요즘 아파트 보면 거의 뭐 드레스룸을 무슨 뭐 연예인 옷방처럼 만들어요. 나 그거 보면서 좀 오버 아닌가 그러면서 안방이나 다른 방들이 작아. 확실히 요즘 아파트 방이 작아요. 같은 평수인데 겉으로는 예뻐 보이는데 막상 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인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물론 사람마다 집을 결정하는 기준은 다르겠지만 어차피 새 집 들어가야 그 집이 그 집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그 집이 그 집이에요. 살다 보면. 그래서 뭐 너무 새 집에 무리에 들어갈 필요 없어. 사람들이 이제 그 새 아파트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투자 가치 때문에 들어가는데 뭐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 거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꼭 구축이라 하더라도 뭐 딱히 문제가 없으면 살아도 괜찮아요. 예. 일단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어차피 집이라는 게 살다 보면 똑같습니다 이게. 예, 똑같아요. 근데 너무 구축은 안 좋아. 너무 말도 안 되는 구축은 안 좋아요. 예, 적당한 구축. 정말 다행이네 생각하고 월급은 적금 200이랑 배당주에 소소하게 투자하는데요. 적금 많이 하시네 200이면. 정말 많이 하시네요. 사치를 딱히 안 부리시는 분인가 보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사신 분 맞는 것 같은 게 일단 빚을 안 내서 집을 샀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분이 정말 억척스럽게 돈을 모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집을 샀겠죠.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 중에 20평대 구축이 아니라 아예 집 자체를 못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무튼 그만 편치 마시고 열심히 사시기 바랄게요. 계속 돈 모으시고. 여러분 앞으로 능력에 맞게 삽시다. 능력에 맞게. 무리하지 마시고요. 무리하면 그 아파트 연구적처럼 탈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